정원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안성시 1주면 방초리 코리아 냉장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창고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업무 협약식이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한 화성시 효 마라톤 대회가 지난 4일 화성 종합경기타운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 10분경 경기도 안성시 1중면 방초리 코리아 냉동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창고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헬기와 소방차가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고 건물은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5만여 제곱미터이며 1층은 출하장, 2, 3층은 사무실과 돼지고기 의약품 창고이고 4층은 전자제품 등이 보관된 곳으로 창고 건물이 모두 소실되어 소방서 주산 9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행히 코리아 냉장 직원들은 당직 근무자 3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새벽 1시 10분경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화재를 감지한 당직 근무자들은 경보음이 울리자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했고 불길이 번지자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안성, 평택, 용인, 송탄, 오산 등 인근 지역 10여 개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이 펼쳐졌으며 이번 화재는 420명의 인원과 소방장비 55대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구조상 철골이 녹아 붕괴 위험과 매연, 고온의 열기로 인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외부에서 불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네, 화재 원인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사무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지 그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 한전 등 여러 기관 단체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요? 지금 이 건물 자체가 4층짜리 건물로서 연면적이 약 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건물 자체 한 개동이 완전히 전소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돼지고기 만톤, 그리고 가전제품, 그다음에 약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전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액이 없는 정도? 추정액은 약 9억 원을 한다고 있는데 정확한 그 추정액은 여러 관계 협력 업체 사람들하고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그 인접 건물에 있는 또 다른 창고에 연소를 확대를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압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압은 빠른 시일 내에 완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의 연소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시청의 유효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보도에 유진영 기자입니다. 안성시는 시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햇빛이 잘 들고 그림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최고의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예상 생산량은 설비 용량 50kW, 일일 발전 시간 3.5아워 기준으로 연간 63,875kWh 예상되며 생산된 에너지로는 안성시청 본관의 공용전기 소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성시는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및 대체 에너지를 통한 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화성시 효 마라톤 대회가 지난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시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불리는 자연과 정조대왕의 효심이 살아있는 효의 본 고장으로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5월 화성효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화성효 마라톤 대회가 이곳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제14회 화성효 마라톤 대회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화성의 랜드마크인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하프, 10km, 5km, 3개의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화성시와 경인일보 주최로 개최됐고 이날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 기록증 등 기념품과 완주 기록에 의한 입상 순위에 따른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식순에 따른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민 의례와 전광판 자막 영상을 통한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 최인석 시장과 경인일보사 사장의 대회사와 하만용 의장, 고희선 의원, 이원욱 의원, 김문수 도지사의 축사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화성청소년회의소 조한설 회장의 효 헌정 낭독이 있었습니다. 화성 효 마라톤 대회를 선언합니다. 하만용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됨을 알리고 참가자들 모두가 재즈 댄스에 맞춰 경쾌하게 몸을 풀고 하프, 10km, 5km 순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국가대표 이봉주 금메달리스트도 참석해 주었고 특히 5km 코스에는 최인석 시장, 스님, 유모차를 끄는 가족 단위 등 남녀 불문 다양한 층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14회째 맞는 화성효 마라톤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12,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가족별로 또 연인별로 또 기록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뛰었는데요. 우리 효 마라톤 대회는 딴 마라톤 대회랑 좀 특색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열리는데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가족 단위로 효 체험을 하고 또 걷기를 하면서 서로들 우애를 다지는 서로 가족의 존중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5km를 직접 뛰었는데요. 해마다 뛰는 5km는 왜 뛰냐면 도처에서 자원봉사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교통정리를 해주거나 음료수를 공급해주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격려하면서 한 바퀴를 뛰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황리에 우리 도심권의 수원, 오산, 화성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효 마라톤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효 마라톤 대회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공룡 화성 만들기, 티셔츠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됐습니다. 완주에서 메달도 땄어요. 그리고 7살 때부터 달리기 해갖고 지금 9살인데 2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아요. 2012년부터 어린이날 해마다 지금 3년째 아이들하고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냥 막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가는 것도 좋지만 가족끼리 같이 화합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와서 아이들이 또 여기 놀 장소도 넓어서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더 저희는 좋은 것 같아서 매일 참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운동해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요. 내년에도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마음껏 달리고 즐기면서 건강과 동심을 함께 키우기 위해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 지부는 지난달 26일 종합운동장에서 취약전 아동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5회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을 좀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어린이들의 꿈도 좀 심어주고 또 화합도 하고 이제 또 단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어린이날을 기념해 추진해온 이번 행사는 취약전 아동을 참가 대상으로 5, 6, 7세 연령별로 나누어 출발선을 구분해 등수를 매겼는데요.
연령별로 8명의 어린이들이 자전거에 오르자 출발선에서 긴장된 자전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출발 신호가 하늘 가득 울려 퍼지자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가 하면 출발선을 나가지도 못하는 어린이도 있었지만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해서 자신 있게 1등 할 거예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는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를 통해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오산의 미래이며 주역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의 금자탑인 학교 밖 수업 최고의 생태학습 체험장인 말금터공원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창의적 상상력을 높이는 체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설치했습니다. 말금터 공원에는 공원 지하에 있는 제2하수처리장에서 깨끗이 처리한 하수를 재용수로 이용한 연못이 있는데요. 재용수를 퍼올리듯 물레방아를 따라 걷다 보면 여름철 물놀이로는 최고인 개울이 어느새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연못에는 물의 자정 능력을 기르며 잉어가 산란하고 서식하기에 알맞은 수초와 부들 등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대형 수족관이란 착각을 일으키는 수변 데크에서 자녀들의 무한한 동심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변 데크는 잉어를 관찰하며 먹이 주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강화 유리로 데크를 조성한 공간입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됐던 곳을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뒤 흙을 쌓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한 맑음공원이 오산 시민의 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자락인 화순 만연산지구 산림공원의 철쭉은 지난 4월 말부터 개화를 시작해 지난 주말 가족과 연인의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16일까지 관내 동물병원에서 법정 가축 전염병인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정용균 기자입니다. 무등산 자락의 만연산 산림공원 안양산 등의 철쭉꽃이 만개해 무등산 국립공원 순환버스를 타고 봄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등산의 자생 철쭉도 안양산에서부터 개화를 시작해 5월 중순부터는 백만능선과 장불재까지 꽃이 만개할 예정이어서 입석대와 서석대, 광석대와 어우러져 봄철 산행의 묘미를 제공합니다. 한편 무등산 순환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광주역을 출발해 총 23개 승강장을 경유하며 4월 말 기준으로 2,8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사육 중인 생후 3, 4개월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산지 인접지역과 인구 조밀지역 등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16일까지 접종할 경우 접종 비용은 5,000원이며 접종기간 후 개인적으로 접종할 경우 한 마리당 약값을 포함해 2만원 내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서남해안 갯벌세계유산 등재 업무 협약이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제10회 아시아 수산학회 포럼과 제4회 아시아 가두리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업무 협약이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남, 전북, 충남 등 12개 기관이 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고 지난해 문화재청도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해 등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44개국 수산 관련 연구자와 종사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는 수산 양식과 가공 등 14개 과제 400여 편의 학술 발표와 수산교육, 수산과 여성에 대한 특별 주제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AK 플라자 평택점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층 스카이 가든에서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예쁜 정원을 꾸며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10층 스카이 가든을 유로피안 가든 형식으로 꾸몄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중고 마켓과 헌옷과 책을 에코백과 타월로 교환하는 바꿔쓰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나무젓가락 액자 등을 만들어 쓰는 다시 쓰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마임, 무료로 그려주는 캐리커처와 피에로 분장을 한 키다리 아저씨의 풍선 아트가 펼쳐졌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우연히 왔어요. 봄을 찾아온 느낌? 더 많이 꾸며져 있는 것 같고 많이 색달라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꽃들의 아름다움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곳곳에 마련된 안락한 편의시설, 다양한 놀이를 위한 무료 이벤트와 체험활동,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나바다 행사가 펼쳐진 스카이 가든은 AK 플라자를 찾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추억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10층 스카이 가든에 오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을 하셨는데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 백화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 같이 그 근교 외에도 이렇게 저희 시내권에도 좋은 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함께 참여하시고 뭐 시민들의 쉼터로서 AK 플라자 저희 백화점이 좀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반응이 어떤 것 같았어요? 네,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시민들도 이렇게 즐겁게 바람 부는 가운데서도 행사에 참여하시고 체험하셔서 오히려 더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요맘때쯤이면 이렇게 예쁜 가든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쁜 가든뿐만 아니라 이런 유럽의 정치, 아까 보신 대로 중고 마켓이라든지 뭐 예술가분들 이렇게 거리 공연하시고 이렇게 더 풍성하게 아마 내년에도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